안녕하세요, 강쌤이에요. 오늘은 오늘 개봉한 디즈니 픽사의 소울로 여러분과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의 피트 닥터 감독이 제작하였는데요. 뉴욕에서 음악 선생님으로 일하던 존은 꿈에 그리던 최고의 밴드와 클럽에서 연주하게 된 그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영혼이 되어 사후세계에 떨어지게 됩니다. 꿈을 이루게 된 찰나의 순간에 갑작스런 사고로 사후세계에 떨어지게 된 존은 많은 아쉬움으로 사후세계에서 탈출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태어나기 전 세상으로 또 한 번 떨어지게 됩니다. 태어나기 전 세상에서는 탄생 전 영혼들이 지구 통행증을 획득하여야만 지구에서 탄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통행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정해진 자신의 운명들 외에 남은 한 가지 박스를 채워야 합니다. 존은 그곳에서 유일하게 지구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시니컬한 영혼 22의 멘토가 됩니다. 지구에서의 탄생을 거부하는 영혼 22, 그리고 꿈의 무대에 서기 위해 반드시 22의 통행증이 필요했던 조, 두 캐릭터들의 기막힌 모험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번 소울의 픽사 영화에서는요, 처음으로 흑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조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파트타임 음악 선생님인데요. 하지만 조의 꿈은 최고의 밴드와 함께 무대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이었죠. 인생 최대의 꿈이 펼쳐지는 바로 그날, 안타깝게도 맨홀에 빠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사후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꿈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던 조는 어떻게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 과정에서 태어나기 전 세상에 머물고 싶어하는 22의 멘토가 되고 마는데요. 조는 다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22는) 태어나기 전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구에서 살고 싶지 않은 영혼입니다. 링컨, 간디, 테레사 수녀 등의 멘토도 포기할 만큼 탄생의 의지가 전혀 없었던 영혼인데요. 하지만 어떤 예기치 않은 순간 조와 함께 지구로 가게 되고 조와 22는 지구에서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수천 년 동안 이론으로만 알았던 삶의 참 의미를 지구에서 겪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고 살아가는 것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22의 불꽃이 될 수 있었을까요? 주인공인 조의 꿈은 최고의 밴드와 연주하게 되는 것. 이 영화에서 사용된 메인 음악은 재즈입니다. 흑인, 재즈, 소울은 서로 연관성이 매우 많아 보이는데요. 재즈의 선구자인 루이 암스트롱은 재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느낌이 느껴지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흔히 재즈는 소울이라고도 하죠. 즉흥 연주가 재즈에 꽂히기도 합니다. 재즈는 미국 흑인의 민속음악과 백인의 유럽 음악의 결합으로 미국에서 생겨난 음악인데요. 흑인 노예제도가 성행한 이래로 수십 년 동안 점차적으로 발전된 음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흑인들은 어려운 시기에 이 음악을 들으면서 힘든 삶의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흑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에서 메인 음악이 재즈인 것은 당연한 연관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특이하다고 느꼈던 점은요, 사전세계의 영혼들과 멘토의 1:1 매칭 부분이었습니다. 사전세계의 영혼들은 멘토들과 매칭이 되어 함께 불꽃을 찾는데요. 이 부분은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멘토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인들에 대해서 생각의 전환이 되었던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보통 멘토는 멘티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멘티는 그 영향력에 힘을 얻어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22에게는 그 멘토의 동기부여가 오히려 부담이 되었고 지구의 삶이 22에게는 재미없고 따분한 삶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위인전을 보며 대리만족을 하고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멘토같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그런 훌륭한 멘토의 영향이 괴리감을 느끼게 하여 내 삶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조의 어머니는 조가 평범한 정규직 음악 선생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음악을 하시던 조의 아버지 때문에 가정의 생계가 위태로웠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비현실적인 꿈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조의 꿈은 전적으로 지지해줄 수 없었죠. 조가 꿈꿨던 삶의 이유이자 인생의 목적, 그것은 바로 밴드 연주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재즈로 꽉 차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매일 꿈꿔왔던 삶의 이유를 실현하는 순간 환상적이고 특별한 느낌으로 휘날리를 장식할 것 같았지만 조는 그 꿈이 단지 일상의 하루로 끝나버리는 것에 우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22는 수천 년 동안 사전세계에서 자신의 불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멘토들의 불꽃과는 달랐기 때문이었죠. 무엇을 위한 목적?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와 함께 지구에서 생활하면서 사전세계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지구에서 직접 살아가며 찾아오는 순간순간의 즐거움이 22의 불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두 가지 느낌들이 공존합니다. 어떤 것에 푹 빠져 몰입할 때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에 떠있는 듯한 느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았나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때 그 느낌이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거였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고요? 그건 비밀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느낌의 집착 몬스터들이 떠도는 공간이기도 하죠. 집착 몬스터들은 걱정과 강박으로 인해 몬스터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몰입의 기쁨과 집착 몬스터들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기쁨과 집착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기쁨을 위해 그것을 계속 원하고 찾는다면 그것은 집착으로 변할 테니까요. 영화를 보면서 허무주의자였던 22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자신만의 불꽃을 알아가는 여러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통해 나는 어떤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원동력이었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를 통해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영상을 만드느라 때론 힘들고 막막하고 그만두고 싶기도 했었지만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호응해주시고 저의 영상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실 때 왠지 모를 뿌듯함과 감사함의 감정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해주는 비타민 같은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으로 영화 소울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소울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느끼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소울은 인문학 책 한 권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소울과 어른이 느끼는 소울은 분명 다를 것이라 생각해요. 함께 영화를 보고 서로의 소울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즐거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